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바다를 보던 무미는 문득 궁금했어요. 바다는 파래. 오늘도 바다는 멋진 파란색이야. 하지만 무미는 파란 바닷물을 손으로 떠올려 보았어요. 바닷물을 손으로 떠보면 하나도 파랗지 않아. 왜 그럴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바다가 장난을 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물을 뜨는 순간 색깔을 휙 감추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미는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채 하다가 갑자기 휙 뒤돌아 재빨리 바닷물을 떠보았어요. 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손바닥에 있는 바닷물은 조금도 파랗지 않았어요. 꼬마 미이가 왔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바닷물 색깔을 잡고 있었어. 꼬마 미이는 잠시 어리동절해 하다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그대로 만지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끝까지 해봐. 그게 너다운 거니까. 꼬마 미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가버렸어요. 꼬마 미이가 비웃었지만 바다 색깔에 대한 궁금증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미는 바다 색깔을 붙잡아다가 바다색 표본을 만들고 싶었어요. 맑은 날 바다색, 비 오는 날 바다색, 밤 바다색, 달밤 바다색, 흐린 날 바다색, 아침 노을 바다색, 깊은 바다색, 아침 바다색 같은 것도 멋질 거예요. 각각 작은 병에 담아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왔어? 안녕하십시오. 아빠 안녕. 영어 들자. 틀어. 읽었어. 각각 작은 병에 담아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냄비에 무엇인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뭘 만들어요? 천을 물들이는 중이야. 물들여요? 그래, 예쁜 분홍색이 될 거야. 하지만 냄비 속에 있는 건 갈색 나무 껍질이었어요. 무미는 의아했어요. 이건 분홍색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렴 분홍색이 될 거야. 나무 껍질에서 배어나온 갈색 물과 천 조각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엄마는 천 조각을 햇빛에 널어 말렸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 조각이 아주 예쁜 분홍색이 된 거예요. 이 나무는 이제 곧 예쁜 분홍색 꽃을 피울 거야. 그래서 그 껍질을 조금 가져다 물들여 본 거란다. 네? 무미는 깜짝 놀랐어요. 꽃 색깔은 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하지만 꽃이 피기 바로 전에 그 나무 껍질로 물들이면 훨씬 더 예쁜 분홍색이 된단다. 엄마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무미는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다 색깔은 보이지만 잡을 수 없어요. 꽃 색깔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 속에 숨어 있고요. 그래서 엄마는 꽃 색깔을 예쁘게 물들여서 붙잡은 거예요. 무미는 생각했어요. 색깔은 정말 마법 같아.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보이기도 하니 말이야. 다음날 무미는 길에서 스니프를 만났어요. 무민, 나 강에서 정말 예쁜 돌을 발견했어. 분명 보석일 거야. 빨간색인데 가느다란 줄무늬도 있어. 반짝반짝 빛나. 설마 너 갖고 싶다고 하진 않겠지? 탐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보여줄게. 약속을 하자 스니프는 가만히 손을 폈어요. 그냥 보통 돌이었어요. 붉은색을 조금 띠고는 있었지만 거무스름해서 줄무늬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스니프는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입을 딱 벌렸어요.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었어. 더 예뻤는데. 훨씬 반짝반짝 빛났는데. 스니프는 돌을 내던졌어. 이건 엉터리야. 이따위 거 필요 없어. 스니프는 부끄러운 듯 중얼대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돌은 길가 쪽으로 도르르 흘러갔어요. 무미는 스나프킨에게 스니프 이야기를 했어요. 스나프킨은 말했어요. 스니프는 다른 물건이라도 그렇게 들고 왔을 거야. 뭔가 찾기만 하면 그걸 꼭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나라면 보기만 하고 그냥 둘 텐데. 스나프킨은 갖고 싶은 게 없어? 그건 아니야.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 스나프킨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나는 우선 그걸 가만히 지켜볼 거야.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없어지지도 않고 고장나지도 않아. 많이 가져도 무겁지 않고 색깔이 사라지지도 않지. 색깔이 사라질 때도 있어? 무미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색깔은 변해. 게다가 가까이 간다고 반드시 보이는 게 아니야. 멀리에서만 보이는 색깔도 있지. 하늘이나 무지개도 그렇잖아. 무미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하늘처럼 무지개처럼 바다색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럼 그 색깔을 잡고 싶으면 계속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래. 그때 툭툭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미는 서둘러 돌아갔어요. 무미는 돌아오는 길에 앗 하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조금 전 스니프와 만났던 길가에 예쁜 돌이 떨어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세상에, 그건 스니프가 버렸던 돌이에요. 비에 젖으니 예쁜 빨간색이랑 가느다란 줄무늬가 뚜렷이 보였어요. 그랬구나. 무미는 돌을 주었어요. 스니프에게 알려줘야 해. 빗속을 달리며 무미는 생각했어요. 색깔은 정말 마법 같아. 비를 맞은 것만으로도 완전히 바뀌었잖아. 다음날 무미는 스니프에게 돌을 돌려주었어요. 돌은 다시 평범한 돌로 돌아가 있었어요. 스니프는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너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나도 어제 발견했어. 무미는 돌에 물을 끼얹었어요. 그러자 돌은 예쁜 색깔로 바뀌었어요. 우와, 정말 마법 같아. 나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돌을 강물 속에 넣어두는 거야. 어때? 그래, 그렇게 하면 마법이 계속될지도 몰라. 무민이 대답했어요. 무미는 다시 한번 바닷가에 갔어요. 오늘부터 바다색 표본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잘 보고 마음과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날 저녁 노을은 굉장히 멋졌어요. 무미는 꼼짝 않고 오랫동안 노을을 보았어요. 노을 색깔이 자꾸 변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무민의 마음속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바다색과 노을색 병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끝. 이 노래 나오면은 슬픈 생각만 차곡차곡 쌓여. 자기 전에 자꾸 슬픈 생각이 들어? 자기, 하지만 하루 종일 그런 건 아니잖아. 자기 전에 그렇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요시타케 신스케 이토 아사 자문. 이렇게 볼래. 엄마 이쪽으로. 그래. 나는 우주 비행사야. 온갖 별을 조사하고 다니는 게 내 일이지. 이 별은 어떨까? 아, 누군가 있네. 우와, 우와. 이 별 사람들은 뒤에도 눈이 있어서 앞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양이야. 우와, 대단해. 너 뒤가 안 보이는 거야? 뭐? 안 불편해? 불쌍하다. 이 사람은 자기 등을 못 보는구나. 불쌍하니까 등 얘기는 하지 말자. 괜찮아. 나는 원래 이래. 우와, 멀쩡히 잘 걷네. 얘들아, 길을 비켜줘. 보이는 범위가 다를 뿐인데 모두 굉장히 신경 써줘서 기분이 이상했어. 별을 조사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뒤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났어. 나랑 똑같다. 나처럼 앞만 보이는 사람이라 말이 잘 통했어. 신나게 이야기했지. 나와 같다고 생각하니까 어쩐지 안심이 되더라고. 아, 지구는 좋겠다. 여기서는 내가 희귀하지만 지구에서는 뒤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아, 그래. 그동안 내가 갔던 많은 별에 온갖 당연한 것이 있었지. 다리가 긴 사람들의 별.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들의 별. 몸이 흐물흐물한 사람들의 별. 입이 기다란 사람들의 별. 나는 어느 별에 가도 희귀한 몸이었어. 따라하기 힘든 게 많았지. 이 별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이 세상을 느끼는 방식은 나와 꽤 많이 달랐어. 예를 들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과 견주어 이런 것들이 다른 모양이야. 9시에 약속 있어. 자신의 일정을 글로 적는 대신 녹음해둔다. 목소리가 나오는 시계나 만져보고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한다. 물건 두는 곳을 정해놓지 않으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방이 늘 잘 정돈되어 있다. 밖에서 걸어 다닐 때는 지팡이를 사용한다. 자동 판매기는 뽑아보기 전에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릇 모양이 같으면 먹어보기 전에는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다. 음악처럼 귀를 쓰는 일이나 마사지처럼 손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세상도 1. 빨간 꽃이 있는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2.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3. 도넛 간판을 끼고 왼쪽으로. 4. 해파리 그림이 있는 건물로 들어간다. 바로 왼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단추를 누른다. 5. 3층에서 내려. 6. 304라고 쓰인 집에 도착.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1. 꽃향기가 나면 오른쪽으로. 2. 짖는 소리가 들리면 왼쪽으로. 3. 물소리 나는 곳 위를 건넌다. 그 다음에 계단이 있으니 주의할 것. 4. 자갈바닥이 나오면 왼쪽으로. 5. 자갈바닥이 끝나면 왼쪽 벽에 있는 단추를 누른다. 6.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밑에서 세 번째 단추를 누른다. 7.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두 번째 문을 두드린다. 만일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별이 있다면 아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어디에 무엇을 넣었는지 알 수 있도록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린 옷.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인기 있다. 옷을 고를 때는 손으로 만져보거나 냄새를 맡는다. 밤 거리가 깜깜하다. 불빛이 하나도 없다. 무엇이든 만져보는 게 당연하다. 점토 메모를 이용한다. 미미랑 밖에서 밥 먹고 노래방에 갔다 올게요. 뭐? 또 노래방? 보이지 않는 사람은 소리와 냄새와 촉감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아, 오늘은 공기가 좀 다르네. 그러게. 눈이 보이지 않는 지구인과 외계인이 같이 있네.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 전혀 달라. 그렇다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가? 보이지 않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때? 난 보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가끔씩 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원래 조금씩 달라. 저마다 보는 법과 느끼는 법이 있거든. 키 큰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 작은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 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구별할 수 있는 것, 친구가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얌전한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 느릿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 걷지 못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어른만 알 수 있는 것, 아이만 알 수 있는 것. 몸의 특징과 겉모습은 탈 것과 같아. 탈 것에는 저마다 좋은 점이 하나씩 꼭 있어. 하지만 자기가 탈 것을 정할 수는 없어. 너는 이거.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탈 것을 계속 타고 온 그 사람밖에 몰라. 힘든 일이나 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야.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어쩐지 안심이 돼. 그 탈 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아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 조금 긴장하게 돼. 뭐가 다를지를 모르니까. 모르면 겁이 나거든. 하지만 내가 만일 희귀한 사람이라면 자꾸 말을 걸어주면 기쁠 것 같아. 친구야, 그건 어떻게 돌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과도 생각한 것, 실수한 것, 발견한 것을 서로 나누면 모두가 우와 하고 놀랄 거야. 뒤를 볼 땐 이렇게 해. 우와, 재밌다. 시험 볼 때는 한눈만 써야 해. 우와, 재밌다. 흐물흐물하지? 우와, 흐물흐물하네. 날 수는 있는데 높은 곳은 무서워. 우와, 그런 사람도 있구나. 다리가 길어서 좋겠다. 뭐? 이거 얽히면 얼마나 힘든데. 어른은 힘들지만 좋은 일도 있단다. 우와, 근데 아이도 힘들지만 좋은 일도 있답니다. 우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 게다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어떤 사람에게나 자기와 같은 점은 꼭 있지. 연어알이 우주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요. 아직도 이불에 오줌 싸는 사람, 저요. 배고프면 짜증나는 사람, 저요. 베개 안 베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저요. 배를 간지럼 태워도 간지럽지 않은 사람, 저요. 엄마가 꼭 안아주면 좋은 사람, 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맞아 하면서 함께 맞장구 칠 수 있을 거야. 지구나 우주나 다 똑같구나. 같은 점을 찾다가 다른 점을 보면 서로 우와 하고 재미있어 해도 돼. 이거 아니야. 그렇네.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해보면 의외로 쉬울지도 몰라. 근데 지구로 가고 있어.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말이야. 넌 손이 2개뿐이야? 불쌍해. 괜찮은데 어쩐지 불편해 보여. 끝.